안녕하세요. 생활 숙박시설인 레지던스 운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지던스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약자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시설이고 법적 용어로는 생활 숙박시설로 주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의 종류를 보면 생활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포함해서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이고 일반 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제외하고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이고 관광 숙박시설은 호텔은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과 이에 딸린 음식시설 등을 이용하는 시설이고 휴양 콘도미니엄은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레지던스를 숙박시설로 사용 시를 비교해보면 관광호텔은 관광숙박, 분양형 호텔은 일반 숙박, 생활숙박이 있고 레지던스는 생활숙박이고 관련법은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 분양형 호텔과 레지던스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합니다. 관할은 관광호텔은 문체부, 분양형 호텔 레지던스는 보건복지부이고 분양형 호텔과 레지던스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개별 등기도 분양형 호텔과 레지던스만 가능하고 취사는 생활숙박형 분양형 호텔과 레지던스에서 가능하고 전세금 대출은 모두 불가합니다. 분양형 호텔과 레지던스 공급이 많아지면서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어서 복수 숙박영업 개정안은 기존 일반 숙박업은 위생관리 목적상 건물 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 숙박영업이 가능해서 객실이 분양된 경우에는 객실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개정안은 이미 영업신고가 된 건물 일부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 라는 대법원의 복수영업신고 허용에 관한 판결 취지를 반영해서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동일 건물 내에서의 복수영업신고를 허용하고 로비, 프론트 등도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공용부분은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020년도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레지던스를 주택으로 사용 시에 아파트, 오피스텔과 비교해보면 법적 용어로 분류해보면 아파트는 주거만 하는 주택, 레지던스는 주거와 숙박을 하는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은 주거와 업무를 하는 업무시설이고 용도지역은 아파트는 주거지역,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은 상업지역입니다. 분양시 적용 법률은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고 법정 주차대수 기준은 아파트, 오피스텔, 레지던스 순으로 레지던스가 적으므로 분양시에 세대당 몇 대인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임대사업자로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주택, 오피스텔 및 다가구 주택으로 숙박시설은 해당되지 않아서 레지던스는 주택 임대사업 등록은 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보험도 레지던스는 되지 않고 전세금 자금 대출도 안 되는 곳이 있으니 은행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모두 가능합니다. 건축물 관리를 비교해보면 적용 법률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합니다. 관리는 아파트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관리단을 구성해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인은 아파트는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에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은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이면 관리인을 선임해야 되는데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비는 아파트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공개해야 되는데,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은 공개 의무는 없고 분쟁 시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합니다. 회계감사도 아파트는 연 1회 이상을 해야 하는데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은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레지던스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분양자가 관리를 하고,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으로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을 관리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고, 관리단 집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관리인이 소집해야 하는 정기집회와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이 소집하는 임시집회가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전유 부분 면적에 비례하는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이 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이나 해임을 할 수 있는데, 규약으로 정하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로도 선임과 해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고 임기는 2년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규약으로 관리인의 사무집행을 감독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를 구분 소유자 중에서 둘 수가 있고, 규약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설정, 변경, 폐지가 가능하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 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에서 건축물의 관리법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레지던스를 구입하신 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관리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보다는 법에서 입주자들을 보호해주는 장치가 적어서 집합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처음에 규약을 잘 만들고 관리인 감독을 잘하고 소유자들끼리 의견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관리비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과의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택임대사업은 레지던스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고 오피스텔만 주택임대가 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은 레지던스나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만 환급이 되는데, 토지는 면세여서 건물 가격의 10%입니다. 취득세는 아파트는 6억 이하는 1.1에서 1.3%, 6억에서 9억까지는 2.2에서 2.4%, 9억 초과는 3.3에서 3.5%인데 레지던스와 오피스텔은 4.6%이고, 재산세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아파트와 같이 0.1에서 0.4%이고 오피스텔을 일반 임대하면 0.25%이고 레지던스는 무조건 0.25%로 재산세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고 레지던스 금액이 높아지면 재산세에서 혜택을 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인데 공부상으로 부과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는 국세로 실제 현황대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주택과 토지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주택으로 사용을 하면 포함이 되고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포함이 안 됩니다. 양도세는 주택으로 사용 시에는 매도 시점에 1주택이 되고 난 후부터 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지역은 거주 등 비과세 요건이 되면 비과세이고 일반 임대사업자는 일반과세이고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는 생애 한 차례 최초 거주주택에 한해서 비과세합니다. 레지던스 운영별 사업자 등록을 보면 레지던스를 취득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면 거주하려면 사업자 등록은 안 해도 되고 주택 임대를 할 경우에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되고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세 10%를 더 받아야 되고 중개보수도 주택 외요율을 적용해야 됩니다. 이 주택 임대 부분은 제도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아니어서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지자체와 세무서에 확인을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탁을 하면 숙박 임대사업자에게 임대할 때에도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복수 숙박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법 개정이 되더라도 일반인이 30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숙박 임대사업자 관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분 소유자가 30명 이상에 모여서 다른 숙박 임대사업자에게 임대가 가능하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레지던스는 부동산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숙박시설을 아파트처럼 분양하는 건축물로도 보여서 아직은 지자체도 제도 정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것 같고 관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수분양자들은 노력이 많이 필요한 건축물인 것 같습니다.